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을 좀 가지고 나눔을 갖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은 이게 이제 오늘 또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 꽃들에게 희망을 제목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을 택했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저자는 그냥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전체는 7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비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비가 없으면 이 세상에 꽃들이 없다, 꽃이 없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부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참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은요, 호랑 애벌레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먹고 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호랑 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아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지만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늘로 향하는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제 밑에서 봤을 때 그 애벌레 기둥은 꼭대기 부분이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흥분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하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났는데, 노랑 애벌레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노랑 애벌레의 눈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노랑 애벌레랑 같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기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애벌레들이 다 위협을 하는 애벌레가 되는 거고, 경쟁자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그 미안한 마음에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노랑 애벌레와 함께 기둥을 내려오게 돼요. 내가 이렇게 친구의 머리를 밟으면서 올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노랑 애벌레와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쉬고, 그러면서
이제 통통해지고, 그런데 이제 호랑애벌레는 무료해져요.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평화로운 삶이 지겨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벌레 기둥에서 떨어져 죽은 애벌레 3마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2마리의 애벌레는 죽었고 그 1마리의 애벌레가 죽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비들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죽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호랑 애벌레는 그 애벌레 기둥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그 비밀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다시 애벌레 기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노랑 애벌레는 혼자 남은 노랑 애벌레는 그것을 올라가기 전에 우선 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편을 택하게 돼요. 그리고 4장으로 가면요. 노랑 애벌레는 이제 혼자 남아서 무척 쓸쓸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 1마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늙은 애벌레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늙은 애벌레 지혜로운 애벌레죠. 이 지혜로운 애벌레가 뭐라고 하냐면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이렇게 이제 늙은 애벌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그런데 이제 노랑 애벌레는 갈등을 하게 되죠. 나는 솜털투성이의 애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어떻게 나비가 들어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애벌레는 또 가르쳐줘요.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원해야 돼. 그러니까 물어봐요.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지. 이렇게 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고치를 만드는 것은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그 늙은 애벌레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일단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멋있죠? 진짜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 사랑하는 호랑애벌레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애벌레가 네가 먼저 나비가 되어서 호랑애벌레에게 알려주면 돼.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나비의 재료도 들어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노랑 애벌레는 이제 고치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호랑 애벌레는 단단한 결심으로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기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올라가요. 애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애벌레 기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랑 애벌레를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올라가요. 감상적 생각을 버리고. 근데 이제 다른 애벌레들은 이 호랑 애벌레를 무자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대 관계가 돼요. 다른 모든 애벌레들과 적대 관계, 경쟁 관계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결국은 아주 목적지 가까이까지 이르게 돼요. 호랑 애벌레는 목적지 가까이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위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위에까지 올라간 애벌레들이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떨어뜨려요. 옆으로 밀어서 애벌레들을 떨어뜨려요. 애벌레들이 막 우르르 떨어지고 떨어져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호랑 애벌레는 기둥의 수수께끼를 풀게 돼요. 그러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애벌레들이 속삭이는 그 위에 있는 애벌레 기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애벌레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쉿,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호랑 애벌레는 이런 애벌레 기둥들이 수천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고귀한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노랑 나비가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진짜 멋진 광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랑 나비의 그 눈을 이렇게 보는데 슬픈 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랑 애벌레는 그때 이제 떨어져 죽은 애벌레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비들만이 이러면서 죽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그 노랑 나비가 자기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이 노랑 나비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두 눈을 보면서 이제 기둥을 내려가기로 결심을 해요.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 그래서 6장에서는 호랑 애벌레는 기둥을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내려가면서 참 신기한 게 호랑 애벌레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애벌레의 눈을 보면서 내려가요. 올라갈 때는 많은 애벌레들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많은 애벌레들의 눈을 보면서 내려가고요. 그런데 그 많은 애벌레들의 눈을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 오르는 게 아니구나. 날아서 올라야 되는 거구나. 날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호랑애벌레는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으리라는 기쁨에 들떠서 그들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좀 신기한 부분이 나와요. 아주 꺼멓게 그림을 흑백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호랑애벌레의 마음의 갈등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까맣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흑백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음속의 갈등, 두려움,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믿기가 어려움, 그 다음에 혼란스러움,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솜털투성이의 애벌레인데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의심.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에 가해지잖아요. 빈정거림과 비웃음과 이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증거가 없고 빈정거림과 비웃음.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너무. 그런 모습이 이제 흑백 사진으로 흑백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보다 나은 뭔가가 있을 거야. 이게 로마서 7장 같죠, 꼭.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국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생명과 새 생명.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같은 6장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7장, 이 꽃들에게 희망을의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노랑애벌레를 찾아가요. 노랑애벌레와 함께 지냈던 곳을 찾아가요. 그러나 노랑애벌레는 없죠, 이미.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장소에 노랑나비가 온 거예요. 노랑나비가 와서 막 부채질도 해주고 막 더듬이로 막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그러면서 막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까지 인도를 해주면서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나비가 막 들어가는 것처럼 고치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것을 막 흉내를 내면서 막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호랑애벌레한테 고치가 되는 방법을 이제 나비가 되는 방법을 인도를 해줘요. 그런데도 호랑애벌레는 나뭇가지에 이제 올라가면서도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겁이 나고 두렵고 포기할까 하고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노랑나비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랑애벌레는 많은 갈등 속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고치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호랑나비가 돼요. 그러면서 둘이 하늘을 이렇게 쫙 날아요. 하늘을 쭉 날으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인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트리나포올로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그림책을 이제 짓지 않았을까. 25세까지 이제 인쇄가 되고 각 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이 책이 나와 있죠. 기쁜 소식, 복음.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라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끝 이르고서는 아니 새로운 시작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의 삶. 그래서 이제 제목도 생명을 주는 존재다.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이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제가 문학영재 학생들과 함께 이제 독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참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